치이대생은 왜 마이크를 잡았나? 장한별의 눈물겨운 질주. 호주 퀸즐랜드의 한 치과 대학, 미래가 보장된 치이대생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성공의 사다리를 박차고 그는 왜 낯선 한국 땅에서 이름 없는 연습생의 길을 택했을까요? 아버지가 사둔 호주행 비행기 티켓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끝내 공항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집까지 팔게 만들었던 그 무모하고도 뜨거웠던 선택. 가수 장한별이 겪어야 했던 인생의 갈림길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퀸즐랜드의 한 식당, 그리고 외로움. 호주 퀸즐랜드의 뜨거운 태양 아래 낯선 이국 땅의 공기는 장한별에게 처음부터 차가운 낯설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 부모님은 오직 단 하나의 희망, 내 아이만큼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길 바란다는 그 숭고하고도 절박한 마음 하나를 품고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인 사회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그 시절의 퀸즐랜드는 한국인에게는 그저 거대한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은 손마디가 다 닳도록 한식당의 주방을 지켰습니다. 주방의 열기는 밖의 뜨거운 호주 햇살보다 더 지독했고 그 안에서 부모님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오직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젊음을 불태우셨습니다. 장한별은 바로 그 땀방울이 맺힌 식당 뒷방에서 썰어놓은 파 냄새와 된장 끓는 냄새를 맡으며 자라났습니다. 그에게 한식당은 단순한 생업의 터전이 아니라 부모님이 쏟아낸 고단한 삶의 향기가 배어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장한별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따스한 식당의 공기가 아닌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이방인의 시선, 서툰 영어로 수업을 따라가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 한 구석에서 덩그러니 혼자 서 있어야 했던 그 외로움의 무게는 어린 한별에게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당시 퀸즐랜드 학교에서 동양인 학생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늘 우리라는 단어보다는 나라는 단어를 먼저 배워야 했고 그 외로움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존재가 되겠다는 강렬한 동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그를 움츠러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한 껍질을 갖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평화로운 저녁을 보낼 때 장한별은 식당 구석에서 홀로 공부를 하거나 운동장을 달리며 자신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웃고 더 열정적으로 운동하며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했던 소년 장한별. 그는 식당에 앞치마를 두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나중에 자신이 꼭 성공해서 그 지독했던 고생을 보상해 주리라 다짐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손님들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부모님을 보며 어린 장한별은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저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무대 위에 서서 세상이 나를 향해 박수를 치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식당의 문을 닫고 들어와 피곤에 지쳐 잠든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보며 그는 매일 밤 자신의 꿈을 조각했습니다. 퀸즐랜드의 붉은 흙먼지를 뚫고 자라난 잡초처럼 그는 차별과 외로움이라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오직 자신의 열정만을 자양분 삼아 묵묵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민자 소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한별이라는 가수가 훗날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가장 깊고 진한 감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호주의 낯선 하늘 아래서 품었던 그 작고 뜨거웠던 꿈은 지금 장한별이 부르는 노래 한 소절마다 녹아들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지켜보며 자라난 이 소녀는 이제 더 이상 퀸즐랜드의 외로운 이방인이 아닌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의 학교, 그곳은 장한별에게 배움의 전당이라기보다 매일 아침 전장에 나가는 병사의 심정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정글과도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꽂히는 시선들은 때로는 무심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겪어야 했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은 어린 그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견고하고 높았습니다. 하지만 장한별은 그 벽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대신 운동화 끈을 더 꽉 조여 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에게 운동장은 단순히 뛰노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단 하나의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공부로 인정받는 것보다
운동장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이 장한별이 스스로 깨달은 생존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아무리 수학 문제를 잘 풀어도 영어 에세이를 완벽하게 써내도 돌아오는 것은 옅은 조롱이나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그가 공을 잡고 골대를 향해 질주할 때, 그가 트랙 위에서 누구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를 향하던 차가운 시선들은 비로소 경외심과 인정을 담은 눈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땅에서는 자신의 몸이 직접 내뱉는 땀방울이 곧 언어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오후 방과 후의 운동장은 장한별의 눈물과 땀이 뒤섞인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허파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흙먼지를 털고 일어났고 다시 시작하는 달리기에서 그는 어제의 자신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온 근육을 쥐어짜냈습니다. 그 거친 호흡은 세상이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차별에 대한 저항이자 반드시 이 땅에서 우뚝 서겠다는 어린 장한별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온몸을 적시는 땀은 그가 겪는 외로움을 씻어내고 내면의 강인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장을 질주하며 그는 승리의 희열을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쾌감, 그리고 자신의 실력으로 상대의 인정을 이끌어낼 때 얻는 그 단단한 자신감. 그것은 훗날 그가 한국으로 돌아와 무명 가수의 고단한 길을 걸을 때 어떤 비판과 냉대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익힌 그 승부사적 기질은 단순한 신체적 능력을 넘어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인한 정신력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장한별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운동장에 들어서면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고 그가 공을 차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낸 한 소년의 투쟁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무대 위의 장한별, 그 여유로운 미소 뒤에는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온몸으로 세상의 벽을 들이받으며 단련된 그 시절의 거친 숨소리가 고스란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날 퀸즐랜드의 넓은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달렸던 어린 장한별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자신이 이보다 더 큰 무대, 더 치열한 경쟁의 현장인 가요계라는 운동장에서 이번에는 목소리라는 무기를 들고 다시 한번 압도적인 질주를 시작하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땀방울에 젖어있던 그 소년의 등 뒤로 언젠가 비치게 될 화려한 조명빛을 미리 그려보며 그는 오늘도 세상이라는 더 큰 운동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감동시키는 아티스트 장한별의 가장 근원적인 서사가 되었습니다. 호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운동장을 지배하며 단련된 강인한 정신력은 마침내 장한별을 치의대라는 학업의 정점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치의대 합격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국만리 타향에서 겪었던 수많은 멸시와 고된 노동, 그리고 자식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인고의 세월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자 그들이 꿈꿨던 이민 성공 신화의 활용점정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부모님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고 그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지난 세월의 고생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남들이 평생 일해도 얻기 힘든 안정적인 전문직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을 안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꽃길의 주인공인 장한별의 마음속엔 서늘한 공허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가운을 입고 치과 실습실에 들어서서 날카로운 치과용 메스와 기구들을 잡을 때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잡아야 할 것은 차가운 메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마이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에 앉아 해부학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동안에도 그의 귓가에는 환청처럼 멜로디가 울려 퍼졌고 눈앞에는 악보가 떠다녔습니다. 학문적으로 완벽해질수록 그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었지 자신이 꿈꾸던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고 매달려야 할 삶의 정답인가? 이 질문은 매일 밤
교과서를 덮고 침대에 누울 때마다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평생을 바쳐서라도 가고 싶어하는 치의대,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올 사회적 존경과 부우. 그 모든 것을 갖추고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장한별은 거울 속에 비친 미래의 치과 의사 장한별을 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훗날 나이가 들어 치과 의자 위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 나는 과연 이 길을 선택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는가? 아니, 나는 지금 무대 위에서 노래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평생을 병들어가며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성공의 정점은 그에게 너무나 좁고 답답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 자신의 목소리가 퍼져나가고 사람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할 수 있는 무대를 갈망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얻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 불효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가수라는 꿈의 문턱에서 배회하는 평생의 후회 속에 갇히게 될 것임을요. 치이대라는 안정적인 삶은 그에게 황금 새장과도 같았습니다. 안락했지만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새장은 결국 그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범한 치이대생의 삶과 가슴속에 타오르는 가수의 열망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캠퍼스를 거닐면서도 그는 온통 한국의 가요계,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성적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취감이 아닌 허탈함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장한별은 그 시기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사회적 지위나 부의 축적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이 진정으로 뛰는 곳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박수치는 길 대신 자신의 영혼이 웃을 수 있는 가시밭길을 택하기로. 그 불씨는 이제 더 이상 마음속에 숨겨둘 수 없을 만큼 커져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치의대 합격이라는 찬란한 영광이 정점을 찍었을 때 장한별의 내면은 오히려 가장 어두운 그림자에 덮여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와 화려한 학위라는 안전장치 속에서 그는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도 그의 눈은 활자가 아닌 허공을 응시했고 그곳에는 늘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와 수많은 관객의 환호성이 아른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만이라 느꼈을 때 그는 운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희망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죄책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사무치는 후회였습니다. 그는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며 호주라는 척박한 땅에서 일궈온 부모님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입 밖으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쏟아낸 그의 청은 단순하고도 비장했습니다. 딱 1년만 제 인생을 제가 살게 해주세요. 부모님의 얼굴에 스친 것은 당혹감과 배신감,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한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함은 부모님의 마음마저 움직였고 그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일련의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호주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멀어지는 퀸즐랜드의 풍경을 바라보며 장한별은 비로소 가슴속에 억눌린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편도 티켓 한 장,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손에 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도 성공에 대한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수가 되겠다는 순수한 열망 하나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은 그에게 뿌리의 땅이자 동시에 미지의 정글이었습니다. 2학년까지 치열하게 쌓아올린 치의대생이라는 안전한 지위를 스스로 내던지고 그는 무명의 연습생이라는 좁고 험한 길로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향해 미쳤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짓이라고 비난했지만 장한별은 그 소음들을 뒤로한 채 비행기 속에서 새로운 세상과의 조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호주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낯선 거리에 홀로 선 장한별의 눈앞에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냉혹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연예계의 이면, 수많은 연습생이 서로의 자리를 뺏기 위해 칼날을 갈고 닦는 전쟁터 같은 곳에서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했지만 정서는 낯설었고 실력은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세상은 그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그는 치위대생 시절 느끼지 못했던 고통과 희열을 동시에 맛보았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 미련이 병처럼 자신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 병은 이제 가장 열정적인 치료제가 되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 1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 장한별이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리는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녹음실과 연습실을 오가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비로소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치위대생 장한별은 죽고 연습생 장한별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호주에서의 안락함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오직 내일의 무대를 생각하며 잠들고 깨어나는 살. 그 절박함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 도박은 비록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것이었으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치이대로 돌아가는 대신 더 큰 불꽃 속으로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 땅에서 내디딘 첫 발자국은 그렇게 위대하고도 무모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강렬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연습생 장한별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어두운 지하 연습실이었습니다. 브라운관 속에서 웃고 있는 가수들의 모습은 저 너머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이면 될 줄 알았던 꿈은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닿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땀범벅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장한별은 과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정답인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습니다. 연습실의 딱딱한 마룻바닥 위에서 반복되는 연습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정신을 갉아먹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간,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질 날이 올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고 호주에서 보낸 기대에 찬 1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장한별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향해 달리는 동안 부모님은 호주에서 그를 위해 그리고 그의 꿈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격려였고 다음에는 걱정이었던 아버님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단호한 명령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식의 꿈을 지지해주고 싶었지만 자식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고뇌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끊어온 비행기 티켓.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장한별의 인생을 다시 궤도 위로 올려놓으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배려이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티켓의 날짜가 적힌 그날, 장한별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치위대생으로 돌아가 안전한 삶을 살아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2년의 연습생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호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이전에 편안했던 일상으로 복구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티켓은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던 가수의 꿈을 사형 선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복학을 명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별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말은 장한별에게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부모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연습 생활은 그에게 가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만을 더 깊게 각인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앨범 한 장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간다면 그는 평생 패배자라는 낙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장한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지독한 고독과 마주했습니다. 그 며칠간의 시간은 장한별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들이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는 티켓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연습실로 향하는 신발은 현관 앞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는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노래를 지켜야 할지. 세상의 눈에는 그저 고집스러운 아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장한별에게는 그 비행기 티켓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연습실의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연습생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세상의 무관심과 부모님의 걱정을 동시에 견뎌내야 하는 혹독한 계절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흘린 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세상이 아직 자신의 가치를 모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아버지의 비행기 티켓은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장한별은 결코 평범한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그는 그 티켓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권위에 맞서 싸우는 처절한 내면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그 치열했던 시간의 한복판에서 장한별은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연습생 장한별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어두운 지하 연습실이었습니다. 브라운관 속에서 웃고 있는 가수들의 모습은 저 너머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이면 될 줄 알았던 꿈은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닿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땀범벅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장한별은 과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정답인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습니다. 연습실의 딱딱한 마룻바닥 위에서 반복되는 연습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정신을 갉아먹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간,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질 날이 올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고 호주에서 보낸 기대에 찬 1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장한별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향해 달리는 동안 부모님은 호주에서 그를 위해, 그리고 그의 꿈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격려였고 다음에는 걱정이었던 아버님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단호한 명령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식의 꿈을 지지해주고 싶었지만 자식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고뇌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끊어온 비행기 티켓.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장한별의 인생을 다시 궤도 위로 올려놓으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배려이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티켓의 날짜가 적힌 그날, 장한별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치의대생으로 돌아가 안전한 삶을 살아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2년의 연습생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호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이전에 편안했던 일상으로 복구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티켓은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던 가수의 꿈을 사형 선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복학을 명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별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말은 장한별에게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부모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연습 생활은 그에게 가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만을 더 깊게 각인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앨범 한 장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간다면 그는 평생 패배자라는 낙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장한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지독한 고독과 마주했습니다. 그 며칠간의 시간은 장한별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들이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는 티켓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연습실로 향하는 신발은 현관 앞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는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노래를 지켜야 할지. 세상의 눈에는 그저 고집스러운 아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장한별에게는 그 비행기 티켓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연습실의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연습생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세상의 무관심과 부모님의 걱정을 동시에 견뎌내야 하는 혹독한 계절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흘린 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세상이 아직 자신의 가치를 모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아버지의 비행기 티켓은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장한별은 결코 평범한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그는 그 티켓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권위에 맞서 싸우는 처절한 내면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그 치열했던 시간의 한복판에서 장한별은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치의대 복학을 위해 아버지가 정성스레 준비했던 호주행 비행기 티켓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아들이 학업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느꼈을 그 참담함은 감히 헤아릴 길조차 없습니다. 한평생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이민이라는 고된 길을 택했고, 낯선 땅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치의대 합격이라는 찬란한 결실을 보았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부수고 보장 없는 가수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을 때 부모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는 자책이 그들을 밤새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밤을 지새우며 쏟아낸 눈물 끝에 부모님이 내린 결론은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꾸짖거나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대신 도리어 아들이 선택한 험난한 길을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모의 지원을 넘어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항복이자 숭고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호주에서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일궈온 터전이자 이민 생활의 고단함과 기쁨이 서려 있는 집을 처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집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호주에서 쌓아온 그들의 인생과 안정, 그리고 미래의 노후까지 전부 아들의 꿈이라는 불확실한 배에 실어보내는 결단이었습니다. 장한별은 부모님이 그 집을 팔아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러 한국으로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꿈을 쫓기 위해 부모님의 삶 전체를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오신 부모님은 낯선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부모님에게 다시 시작하는 삶은 이전보다 몇 배나 더 가혹하고 고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들의 꿈을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끝까지 가보라며 아들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뒷바라지는 장한별에게 커다란 채무감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장한별에게 세상 어떤 응원보다도 무겁고 뜨거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연습생 생활을 위해 곁을 지키며 때로는 배고픈 아들의 식사를 챙기고 때로는 지친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팔아치우고 좁은 한국의 거처로 옮겨온 부모님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들을 바라볼 때만큼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장한별은 그 모습을 보며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부모님이 팔아넘긴 그 집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성공을 내 노래로 증명하겠다. 부모님의 헌신은 그를 잠시도 나태해질 수 없게 만들었고, 무대 위에서 단 한 소절을 부르더라도 진심을 다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믿음이 빚어낸 사랑의 서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한별에게 그 시간은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호주의 집을 팔아 아들의 꿈을 뒷받침한 부모님의 결단은 훗날 장한별이 겪게 될 그 어떤 슬럼프도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무언의 신뢰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무게를 알기에 장한별은 오늘도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노래합니다. 부모님이 팔아버린 것은 집이었지만 그 대가로 아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사랑의 근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장한별의 무대 위 여유로운 미소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미소의 이면에는 퀸즐랜드의 척박한 땅에서부터 한국의 지하 연습실, 그리고 부모님의 눈물겨운 희생을 지켜보며 쌓아 올린 수만 번의 다짐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께 아직 집을 다시 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집값이 정말 너무 비싸더라고요. 방송에서 툭 던지는 이 농담은 그가 지닌 깊은 미안함의 발로이자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묵직한 다짐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온 전사입니다. 영어와 한국어는 물론 말레이어와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4개 국어 능력자라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치열한 노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남들이 한 가지 언어를 익히는데도 벅차할 때 그는 다양한 언어를 습득하며 자신이 설 무대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인종차별의 벽을 운동장에서의 질주로 넘어서려 했던 그 승부사적 기질의 연장선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주도적으로 바꾸고 더 큰 세상과 호흡하겠다는 장한별만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장한별의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의 가슴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그는 역경을 만나면 주저앉는 대신 자신의 실력으로 그 벽을 뚫고 지나가는 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치의대생이라는 안정된 삶을 던져버리고 선택한 이 가시밭길은 역설적으로 그를 그 누구보다 단단한 내면을 가진 아티스트로 만들었습니다. 텅 빈 통장을 보며 밤새 울던 연습생 시절, 부모님이 낯선 한국 땅에서 몸을 던져 헌신하시던 그 눈물겨운 나날들이 이제는 그의 노래에 깊은 울림을 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한별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얻고 그의 이야기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부모님이 호주의 집을 팔아 아들의 꿈을 지탱해 주셨던 그날의 결단은 이제 장한별이라는 아티스트를 통해 더 큰 가치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부모님이 주셨던 믿음의 무게를 담아냅니다. 무대 위에 장한별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수준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스스로를 증명해 온 인간의 숭고한 서사 그 자체입니다. 관객들은 그의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치열한 서사를 읽어내며 그가 부르는 노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장한별은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빛을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언젠가 그가 부모님께 번듯한 집을 사드리는 날, 그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부모님의 헌신과 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랑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장한별은 그날을 향해 오늘도 쉬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4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부모님의 희생을 자신의 예술적 성취로 승화시키는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제이막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한별의 목소리는 더 높고 멀리 부모님이 팔아주셨던 그 집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성공의 파노라마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한 그의 전설은 계속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든든한 날개를 달고 장한별은 세상이라는 더 큰 무대를 향해 지금 가장 찬란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